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 강행으로 사는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어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한국GM 사태와 오늘 예정된 국민연금 국감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는 국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GM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놓고 지금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법인 분리가 결국 생산부문 구조조정과 한국철수를 위한 의혹이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평론가님께서는 이 부분에 좀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그 전제 조건에 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예. 사실 뭐 한국 GM의 R&D 부분은 세계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경쟁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우수한 인재들이 있고 사실은 뭐 좋은 어떤 제품 개발 능력을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생산 부분은 그 성장 경쟁력 측면에서 과연 우위에 있느냐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죠. 네. 따라서 한국 GM 법인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법인들을 갖다가 분리함으로 해서 어떤 특정 부분의 어떤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 그 시기가 문제가 되겠죠. 네. 그게 만약에 좋은 시절이고 한국 GM이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 그러면은 그런 안을 내놓고 그걸 갖다 실시한다고 해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군산 공장을 폐쇄한 지가 이제 몇 개월 지났고 거기에 대규모 또 혈세가 또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새롭게 지금 뭐 노사 간의 어떤 총의를 모아가지고 회사를 발전시켜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불협화음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인을 갖다 분리함으로써 생산 부분의 어떤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이걸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또 GM은 그 구조조정 와중에서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얘기해왔고 네. 그런 의도를 비춰왔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어떻게 보게 되면 의도가 있는 어떤 조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뭐 노조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이 꼭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네네. 얘기를 좀 해주신 네네. 것 같고요. 예. 그런데 평론가님, 한국GM이 이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석 달 전인 7월 20일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에 앞서 지난 4월이었죠. 네네네. 미국 GM 본사가 이 정부와 정상화 방안을 합의할 때 법인 분리 계획을 이미 알렸다. 어제 또 국감장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네네네. 그동안 사내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거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상화 과정을 갖다가 합의하는 와중에 한국 GM 측에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산업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의 기회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17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의결 사항이 있죠. 특별 결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어떤 경영상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법인 분리를 하겠다는 거는 사는 쪽에 분명히 그 스마트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17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결의사항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야죠.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집어넣지 않고 그냥 해태했다는 거는 산업은행이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라는 것 같다는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는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인해 가지고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이 쏟아질 걸 갖다가 너무 우려해가지고 정상화에 너무 쉽게 동의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측의 법인 분리 결정에 반발해 강경 대응에 나서려던 한국 GM 노조. 결국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파업은 일단 제동이 지금 걸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26일부터 간부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어제 오후에 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제 중노위에서 일단은 행정지도로 방향을 잡았죠. 따라서 이제 총파업이라든지 이런 건 불법이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파업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속되는 한 노조의 파업은 어떻게든지 다시 시작될 것이 뻔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사실은 그 피해는 온전히 협력업체와 대리점 아니면은 지역 경제로 갈 수밖에는 없겠죠. 지금도 올해만 해도 대우 같은 경우에 1조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점의 수익 같은 거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 폐업도 줄을 잇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런 불협화음들이 가시화돼가지고 파업이 일어나고 어떤
잘 봉합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문제가 잘 봉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또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예. 이런 쪽의 어떤 피해는 불가피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사는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책임론이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사는이 한국 법인 GM 법인 분리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 결국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은 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응책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죠. 예. 몇 가지 뭐 대안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송이죠. 이번 예. 주총 결의를 갖다가 무효로 하는 어떤 뭐 가처분 소송부터 본안 소송까지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은 사실은 한국 GM도 그렇게 어설픈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회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 최대의 로펌이죠. 김앤장의 충분한 법률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번 주총을 갖다가 해서 예. 법인을 갖다가 분리하는 안을 갖다가 실행에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본안 소송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긴다 이런 보장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 나머지 출자금이죠. 한 4천억 정도를 갖다가 출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법인 분리를 갖다가 다시 재고하라는 식으로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게 큰 어떤 지렛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거는 한국지향과 사는과의 어떤 기본 계약서상에는 이 돈이 다 들어가야지만은 그 계약이 완성되는 걸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돈을 안 되게 되면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거고. 예. 사실 이걸 갖다가 그 사는이라든지 한국 정부 측에서 8천억이라는 어떤 거금을 공적 자금을 투입한 이유는 한국 GM을 10년 동안은 최소한 네. 한국에 잡아두기 위한 수단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물 건너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애초에 이 정상화 합의 자체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갖다가 지렛대로 쓸 수 있는가도 사실은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좀 회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뭐 소송이나 자금 지원 중단 압박이 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네네네네.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국정감사 그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장 오늘 그 전주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한 그 국감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그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봤을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그 위원금 그 수급자 간 격차가 상당히 좀 크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국민연금 수급 격차가 크다는 문제, 뭐 비단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커도 너무 크죠. 예. 국민연금의 최대 수급자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네. 사실 그건 9명 정도에 불과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이상을 받으니까 네. 거기도 문제지만 평균 수급액에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은 한 3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한 240만 원 정도 되니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6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일단 공무원 연금 기간은 가입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예. 안정적이니까 뭐 20년, 30년 보통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율이 높아요. 예. 국민연금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보험료율은 9%지만 공무원연금은 18%니까 예. 내는 돈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37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그걸 받아가지고 노후 대비가 되느냐, 국민연금의 원래 취지인 노후 대비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른 얘기로 돌려 말하면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과정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는 돈이 많기도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하는 돈도 그만큼 많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그거는 과연 국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합리적인가? 예. 또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데 비해서 뭐 우리들도 국민연금을 갖다가 오랫동안 좀 내고 싶죠. 근데 직장이 불안정하고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네. 과연 개인과 사회 문제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공공의 문제로 돌릴 것이냐. 그래서 그 형평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갖다가 지금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좀 나올 예정인데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좀 지연이 됐다고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는 이 소득 대체율 문제를 놓고 지금 갈등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 네네. 좀 대체율과 관련해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이건 참 예측이 불가능해요. 한 달 네. 연기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할 수가 예. 있어요. 이거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고 하니까 보험료율을 높여야 되는데 보험료를 높이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반대로 또 지금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준다고 하더라도 2050년이 조금 넘어가면 이게 고갈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 이거 고갈을 막으려고 하게 되면은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소득 대체율 다시 말하면 연금 받는 액수를 갖다가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죠.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걸 손대기를 갖다 꺼려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으면 정략적인 차원을 일단 다 버려야 된다고 봐요. 여야나 야나. 따라서 여와 야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총의를 모으고 거기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을지 이건 정치권 전체가 나서야 될 문제지 지금 뭐 집권 여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걸 갖다가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 그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논란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이 문제가 좀 제기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쟁점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국민연금 중에서 세계의 유명한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그 주식 대여를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아, 네. 일본도 안 하고 네덜란드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 안 해요. 근데 오로지 국민연금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 4년간 한 766억 정도 되니까 연간 한 2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주식 대여를 갖다가 연평균으로 하는 누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0조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200조 이상 주식 대여를 한 주식이 다 어디로 가냐? 이게 일반적으로 공매도에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쓰이면은 공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네.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국민연금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이걸 갖다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운용관리본부 측의 그 대부분의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매니저라든지 펀드 매니저라든지 운용력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금융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쪽 부분이 이걸 갖다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건데 국민연금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거지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위한 기관이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 기회에 사실 주식 대여자 좀 과감하게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